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뉴욕 증시가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 둔화 우려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다우지수와 S&P,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이에 따라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0.16%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주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도 아닌 리프트도 아닌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말이죠. 오늘은요, 이제 운전자가 없는 차를 앱으로 불러서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테슬라의 시대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말합니다. 올해 안에 미국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버와 애플, 구글까지 위협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시작,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 때문에 미 노동부가 3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테슬라까지 0.2% 소폭 상승해주는 이런 그림들까지 가져가줬죠. 자, 이렇게 되면서요,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증시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자, 9월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 330달러, 350달러 안에서 박스권안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월 초에는 34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월의 상승도 하락도 없는 박스권 행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이렇다라는 거는 뭐 큰 손이라든 기간, 추가 매집을 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기회만 잘 포착하면 우리는 이 테슬라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로보택시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 S&P 500, 다우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도 그에 따른 영향까지 계속 받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로보택시 이슈까지 잘 파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짚어드릴 내용, 테슬라 로보택시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26년을 대비해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왜 지금 로보택시를 살펴봐야 되냐. 앞서서 올해 테슬라 실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되면서 현대와 기아차, 도요타, 닛산에 밀리게 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5년은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만 늘고 성과가 안 보이는 과도기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R&D 개발에는 전폭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데이터 센터와 로봇 훈련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였죠? 자율주행을 대비하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를 전폭적으로 하면서 미래 AI와 로봇 시장을 폭넓게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부진하지만 투자 자금은 늘어나게 되면서 약간 샌드위치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길래 라고 집중을 하면서 로보택시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26년을 대비해서 로보택시,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가를 좀 계산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계산 그리고 수익을 테슬라 수익 구조까지 낱낱이 분석해왔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로보택시 시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구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도대체 뭘 보고 움직이는지 계산을 해보고 시장성을 살펴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현재 상황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앱 발표를 했죠. 9월 3일에 미국 전용 앱 공개를 하면서 애플 앱스토어 여행 카테고리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대중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지역은 오스틴, 샌프란시스코고요. 자, 아직 안전규제 문제로서 완전 무인화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왔죠. 자, 그리고 규제 진행도 거의 다 초기 협상까지 진행을 다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무인화가 목표였는데 완전 코앞까지 온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HW4, HW5 자율주행 칩과 AI5, 6 모델을 이미 레벨 4 자율주행에다가 기술 준비 완료를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추가 센서 없이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빌드업을 다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까지 규제 승인 시에는 미국 인구의 약 절반입니다. 이 가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계산을 다 해왔어요. 어쨌든 이 잠재 서비스를 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량 수는 수십만 대에서 수백만 대 수준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미 테슬라 입장에서는 양산 차량을 활용을 해가지고 별도 차량 구매 비용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비용 구조로 형태로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물론 앞서서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의 다 왔습니다. 규제와 안전검증이 약간은 필요하고 서비스 확대 속도가 약간은 제한되긴 하지만 이거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독 운전자와 탑승 단계 여기까지 왔지만 그 장벽 자체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게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 크게 되지는 않고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빨리 지금 테슬라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죠. 그러면은 26년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 로보택시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노리는 시장이 얼마만큼의 캐파를 보여주는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출 내역을 정리를 해왔어요. 서비스 지역은 미국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인구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인구 절반의 수치를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언제다? 콘콜 기사 기준 연말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을 기준으로 절반이라고 잡았어요. 그럼 대상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1억 6천만 명의 미국 인구 거기에 50%가 1억 6,500만 명이죠. 그러면 차량 한 대당 평균 운행은 하루 200km, 12회 승차로 가정을 하고요. 승차 요금은 5달러에서 10달러. 초기 비용 경쟁력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죠. 평균 달러 7달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차량 수는 50만에서 100만 대까지 되고요. 운영 비용을 30% 정도 잡았을 때 어떤 산출 내역들이 나오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한 대 기준으로 해서 일간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12회 곱하기 7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84달러까지 산출되게 되고요. 이게 50만 대 기준으로 됐을 때는 1억에 1년에 3억 달러를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00만 대까지 갔을 때 30억 달러까지 수치를 자랑하게 되면서 이것이 뜻하는 건 뭐죠? 초기 단계에 운행 횟수 그리고 요금, 차량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수익이 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익에 대해서 감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장기적으로 차량 수와 10%에서 20%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미국의 택시, 공유 차량 시장 규모까지 400억에서 450달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상당히 위의 수치를 통해서 봤어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점유율은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만 통계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 지금 1단계까지 접어들었어요. 완전 초입이라는 말이에요. 텍사스랑 오스틴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석에 안전감독을 탑승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미 앱이 배포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애플 앱스토어까지 1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이것들을 배포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천에서 수만 단위까지 호출 가능하게 되니까 아마 중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구 절반까지 지역 확대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300만 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익 추적은 어떻게 되느냐, 차량 한 대당 3만의 수익이 가능하게 되면서 약 3,600만 원인데 이게 2030년까지 갔을 때 공격적으로 90억 달러까지 수준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미국만 해도 테슬라는 호출 차량이 수백만 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뭐다? 도시의 확장 가능성과 잠재시장 수천억 달러 규모까지 캐파를 땡겨오게 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테슬라는 준비하고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나스닥 분위기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 계속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지수가 끌어올라 줬을 때 오늘처럼 테슬라도 동반 상승이 가능한 움직임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호재, 불확실성만 잘 해결되게 되면은 계속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장대 한번 뽑아버리면은 다시 또 이걸 올라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자리를 테슬라가 지나가고 있다.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볼까요? MACD, 자, 지금 9월 들어서 MACD 수치가 어떻습니까? 거의 시그널선과 맞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다? 강한 상승 모멘텀도 급락 신호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힘모으기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잘 건드려지면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350달러 선 굉장히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RSI까지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60선 위에서 머리를 이렇게 탁 들고 있죠. 자, 이렇다라는 거는 RSI 또한 추세 전환을 기다리면서 매도와 매수 팽팽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PCI와 발표돼야 되겠지만 9월에 투자 심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만 터트려 준다면은 충분히 반영되었던 이 악재들이 다시 한 번 더 테슬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들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350달러 선, 여기 단기 저항선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